지난 시간에 저희가 66 챌린지 노트를 소개하면서 네.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잖아요. 네. 오늘은 66 챌린지 노트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좋은 습관을 더 쉽게 만드는 두 가지 꿀팁. 두 가지 꿀팁. 예, 심지어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나. 자, 66 챌린지 노트를 활용하는 첫 번째 꿀팁. 예, 이건 한 놈만 패라입니다. 한 놈만 패라. 예, 한 놈 누구 패고 싶으세요? 예, 한 놈만 패라. 이게 진짜 사람을 패시라는 말은 아니고 하나에만 집중해서 하나만 집중해서 그것부터 성공시켜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왜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인생이 흥하고 망하는 일은 어떻게 벌어질까? 요거를 이렇게 물어보면은 인생이 한 방에 흥하거나 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훅 가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타인이라서 그렇고 이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그 인생이 점차 안 좋아지는 그 어떤 조짐이라 그러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정말 한 방에 바뀌는 것 같은 일들, 네. 예를 들면 복권 당첨, 아니면은 반대로 이제 비극적인 걸로 하면 교통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걸로 인생이 한 방에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복권에 당첨되거나 아니면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네. 이런 걸로 아주 커다란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네. 행복 수준이 어떻게 변했을까? 물론 그 사고를 겪었을 때, 행운을 겪었을 때는 행복 수준이 확 높아지고 네. 불행을 겪었을 때는 행복 수준이 확 낮아졌는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대요. 오. 예, 대부분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이거를 행복의 자동 온도 장치라고 불러요. 오, 자동 온도 장치. 예, 마치 이제 뭐 에어컨 22도로 딱 맞춰놓으면 계속 22도 유지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행복도 어느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만든다. 그래서 한 방에 인생이 행복하거나 불행해지지 않는다.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 행복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나서 점점 불행해지는 분도 있죠. 그러다 이제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벌어지느냐?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했는데도 취업도 안 되고 취업하기도 너무 힘들고 뭐 100번, 200번씩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계속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존감,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고 네. 그러다 이제 무기력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니까 또 뭘 그 상태에서 뭘 또 도전하면은 네. 실패할 확률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우울감이 팽배해지고 네. 이렇게 인생이 망해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거. 사실 경험담.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취업하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 걸렸다고. 물론 백수라고 아무 일도 안 한 건 아닌데 예, 백수 시절이 좀 길었거든요. 그때 저도 이 비슷한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이게 인생이 점점 우울해지고 뭔가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인생을 어떻게 흥하게 만드느냐. 네. 아까 인생이 망하는 과정, 처음에는 그렇게 망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취업에 실패하고 그런 실패가 반복되고 그러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왔잖아요. 인생이 흥하는 거는 그냥 이 과정을 거꾸로 돌리면 돼요.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 하나를 잘해서 성공을 맛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 성공이 클 필요도 없고 그냥 작은 성공이에요. 아.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정도도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네.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 해야겠다. 백수가 좋은 게 뭐야? 저도 약간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백수가 좋은 게 뭐야?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 해야겠다. 전 그거랑 비슷하게 백수가 좋은 게 뭐야? 시간 남아 돌잖아. 네. 그래서 쉴 때 글 써야겠다.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뭔가 작은 걸 시도를 해보고 그게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달리기를 한다고 치면 내가 3개월 동안 내내 하루도 안 빼놓고 달렸어.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성공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쓴 글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 이런 게 작은 성공이거든요. 네. 이런 걸 맛보기 시작하면은 자기 효능감이 되살아납니다. 네.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되살아나요. 그래서 그런 작은 성공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네. 자존감만 높아진 게 아니죠. 어쨌든 작은 성공도 성공이거든요. 네. 그러면 물리적인 상황도 나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다시
흥하는 궤도에. 망했던 인생 바닥이었던 게 흥하는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요건 이제 제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 요 비슷한 얘기, 이런 예시 많죠. 네. 어떤 분이 굉장히 우울증이 심하게 걸린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에 이제 친척집에 갔다가 조카가 모형배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걸 옆에서 도와주고 그 모형배를 완성을 했대요. 네. 정말 작은 성공이잖아요. 모형배 완성한 거. 그게 이제 작은 성공이 어떤 자기 효능감을 높아주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나 모형배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집안 정리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딱 리스트를 적고 1년 동안 집안에서 정리해야 될 거, 뭐 고장난 배수구 뭐 이런 거 고치는 거를 해서 싹 다 고쳤대요. 네. 그걸 고치고 나서 다 고쳤을 때쯤에는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대요. 작은 성공이 가져다주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작은 성공을 어떻게 하냐. 그거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놈만 패라. 일단 한 놈 정하시고 이 습관만은 무조건 만들어 보겠다. 좋은 습관이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솔직히 저도 이제 드리고 싶은 좋은 습관이 많아요. 일단 체인지 그라운드 와서 독서라는 습관은 확실히 들었는데 맞아요. 운동 습관도 좀 드리고 싶고 식습관도 좀 바꾸고 싶고 네, 건강 쪽으로. 네. 저는 약간 이제 개인적인 건데 좀 이렇게 표정이 평상시에 좀 뚱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좀 이렇게 스마일 하는 그런 걸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웃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미소를 갖고 싶다.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얼굴 습관을 뭐 표정 습관을 갖고 싶다.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좋은 습관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다 한 번에 얻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기존에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게 없으면 더욱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침에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기가 훨씬 더 쉽겠죠. 아니면 아침에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기도 쉬울 거고. 근데 그런 습관이 없으면 일어나서 출근하기 막 허겁지겁 바쁘면 뭐 짬을 내서 독서를 할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도 생각보다 어려운 거고. 그래서 좋은 습관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이렇게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진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뭐 힘들지만 그거 하나만 패겠다고 생각하고 집중한다면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해놔봐요. 그러면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할 거 없잖아요. 일어나면 멍 때릴 것도 아니고. 그럼 그때 시간 남으니까 책 읽어보자. 그럼 독서 습관도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 독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책을 읽기만 하니까 뭔가 좀 정리가 덜 되는 것 같은데 이 읽은 거를 어떻게 좀 활용해보자. 그래서 서평을 쓰기 시작하면 글쓰기 습관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습관 한 놈만 패서 그걸 만들면 이 영향력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을 하나만 일단 한 놈만 패면은 그게 또 다른 좋은 습관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좋은 습관이 좋은 습관을 낳고 그 좋은 습관이 또 다른 좋은 습관을 낳고 푹푹푹 불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사실 위해서. 네. 저희 PD님들이 이 사례의 주인공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뭐 독서 모임 사람들도 되게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멋있죠. 네. 네. 그래서 멋있는 게 네. 뭔가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만 보이셨는데 그 다음엔 또 이런 것도 하고 계시고 저런 것도 하고 계시고 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한 그래서 놈씩 팬 거죠.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사시지 이분은 한두 맞아요. 가지가 아닌데 그런데 대단한 분들 그게 왜 많아요. 그러냐면 왜 그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는 걸 그렇게 할 수 있냐 습관이라 그래요. 신경 쓰지 않고 힘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되니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떻게 하시면서 삽니까? 그쵸. 네. 안 하면 어색한 지경, 그러니까요. 경직. 맞아요. 그게 바로 습관입니다. 안 네. 하면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거, 네. 저절로 흘러가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 한 놈만 패시는 게 습관을 만드는 아주 좋은 꿀팁이라는 거. 사실 이 66 챌린지 노트가 그 한 놈만 패는 거에 가장 이상적인 아이템이에요. 처음에 이제 목표라는 습관을 적죠. 그리고 66일 동안 뭘 하냐? 우린 66일 동안 그 습관에 대한 내용으로 이 노트를 가득 채워야 돼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66일 동안 그 한 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기록 열심히 하고 66일 내내 물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기록하는 순간만큼은 그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66일 내내 하나만 생각하고 사는데 그게 습관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전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놈만 패는 데는 최고의 아이템인 거예요. 네. 사실 저희도 이제 사전에 해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야채 섭취로 했거든요. 1일 1야채로. 근데 이거를 진행하다가 지금까지도 이게 기억이 나요. 매일매일 기억이 나요. 야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요.
최대한 먹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거의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종종 식사 인증 사진을 올려주시는데 정말 풀떼기밖에 없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딱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66일을 매진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66 챌린지가 여러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앞에서 한 놈만 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 그 한 놈을 뭘 패야 될까요? 그러게요. 예,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습관이 추천 습관이냐? 오, 그쵸. 추천 습관이요? 그렇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좋은 습관 너무 많다 너무 그랬잖아요. 많아서 근데 뭐부터 그 중에 어떤 습관이 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 그 추천 습관이 뭐냐? 그거를 습관의 힘의 저자 찰스 두이그는 핵심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 습관. 네. 핵심 습관은 책에서의 묘사를 따르면 습관계의 킹핀이라고 해요. 킹핀이 뭐냐? 볼링에서 이렇게 핀들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네. 돼 있으면 요 맨 앞에 있는 삼각형 꼭지점에 있는 게 1번 핀이거든요. 네. 이 1번 핀이 킹핀이에요. 왜냐? 이 1번 핀을 쓰러트려야 스트라이크 10개를 다 쓰러트리는 걸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1번 핀을 쓰러트림으로써 나머지가 이제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그런 핀이기 때문에 킹핀이라고 하는데 핵심 습관도 똑같아요. 그 핵심 습관만 들이면은 핵심 습관이 다른 좋은 습관들을 낳습니다. 오. 그리고 심지어 나쁜 습관을 없애주기까지 한다고 해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일석이조. 그냥 그 습관 자체가 일석이조인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하나만 하면은 나머지가 막 줄줄줄 소세지처럼 엮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핵심 습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뭐냐? 네. 책에선 4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네. 정리정돈, 네. 운동, 글쓰기, 독서예요. 오. 네. 요 습관을 들이면은 다른 좋은 습관들이 줄줄이로 이렇게 끌려 들어올 확률이 그나마 높대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른데 그나마 확률이 높은 게 정리정돈, 운동, 글쓰기, 독서 이 4가지래요. 요게 저는 공감이 가는 게 글쓰기. 저 글쓰기를 취미로 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글쓰기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독서랑도 이어지고 또 글쓰기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생각을 좀 더 깊게 하는 그런 게 또 이어지고 맞아요. 좋은 것들이 그냥 줄줄줄 이어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운동 습관이 없으면 안 된다고 보셔도 돼요. 운동을 하면은 머리도 좋아지죠. 아, 맞아요. 건강도 좋아지죠. 끈기도 생기죠. 성격도 좋아지죠. 심지어 그 우울증의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안 하면 안 되는 그거 하나로 그냥 줄줄이 딸려오는 게 너무나 많은. 네. 그래서 이런 핵심 습관을 기르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4가지 추천. 네, 4가지 추천드린 거. 근데 사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지. 저는 요거는 참고용 정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핵심 습관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내적 동기가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맞아요. 하지만 또 우린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네. 가성비의 민족. 네.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좀 가성비 높은 추천 습관이 없을까 이런 거 고민하신다면 예, 정리정돈, 운동, 글쓰기, 독서 4가지 핵심 습관으로 한번 해보자.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 습관이 왜 이제 줄줄이로 이제 끌어오게 되냐면 인생의 공통분모를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효율이 높고 가성비가 높은 습관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천해주니 좋네요. 그런 말도 있어요. 선택의 역설이라고 그러는데 선택의 가지수가 너무 많으면 뭘 해야 될지 오히려 헤맨다 그러는데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추천 습관이 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꼭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네. 내적 동기가 충만한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네. 이것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습관을 두고 들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습관을 들인다. 이게 저는 살짝 좀 멋있게 느껴지는 게 마치 습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잖아요. 습관을 이렇게 들이는 거야. 안으로. 근데 이게 습관의 아주 중요한 특징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실제로 습관은 정체성을 형성을 해요. 오. 네. 예를 들어서 독서가라는 정체성이 있다고 하려면 네. 그 사람은 당연히 책 읽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러너라는 칭호를 들으려면 네. 당연히 달리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습관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네. 저의 정체성도 결정하고 그래서 습관이 삶이다라는 말이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삶을 넘어서 존재 그 자체가 습관이에요. 정체성을 결정한다니까요. 네. 결국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좋은 습관을 들이면 되고 멋진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네.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네요. 그렇게 오랜만에. 멋진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66 챌린지 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